3월 14일 개장전 라이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부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미국 증시 상황을 더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미국 증시 관련 종목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뭐 엄청 많은데 그냥 대표적인 종목들만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제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사실 이렇게 이제 정리해가지고 자료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모방하는 전문가가 누가 있습니까?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그냥 뚝뚝뚝뚝 적어서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래도 오늘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뭐 이것저것 시장 상황도 보고 하다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정리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다국님 안녕하세요. 자, 미국 증시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액침 냉각 관련 관련 종목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2.16%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서 그 미국 관련 종목들이 뭐가 있죠? 액침 냉각 관련 종목들이 뭐가 있죠? K엔솔이랑 GST. 어제 K엔솔은 오히려 반등을 했는데 GST는 어제 밀렸단 말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많이 밀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 액침 냉각 관련 종목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전일 대비 2.16%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액침 냉각 관련 종목들 K엔솔 그리고 GST 그리고 어제 액침 냉각 새롭게 부각된 종목이 있죠. 신성 ENG도 어저께 액침 냉각 관련 종목으로 새롭게 부각되었습니다. 자, 요거 옆으로 좀 빼놓고 여기다가 좀 적어야 되겠네. 잠깐 이걸 맨 앞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여튼 오늘 이제 신성 ENG GST, K엔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 GST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K엔솔이 추가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관련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네, 이다봉님, 버디송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빠졌어요. 생각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AMD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93% 빠졌고요. 엔비디아는 뭐 그래도 적게 빠졌어요. 마이너스 한 1%. 그 대신 인텔이랑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곧 실적 발표가 있죠. 실적 발표 앞두고 좀 빠졌고 그리고 퀄컴, ASML, 뭐 KLA, 램리서치 다 장비주들이죠. 이런 종목들도 좀 빠졌다. 좀 많이 빠졌던 게 이제 AMD랑 인텔 그리고 마이크론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퀄컴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사실 어제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미국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선제적으로 한번 조정을 받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미국이 빠졌다고 해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또 빠진다라고는 확신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간의 거래에서 미국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만약에 오른다면 나스닥 선물 지수가 우리 정규장 시장에서 오른다면 우리 반도체 관련 종목들 한 번 더 갈 수 있고요. 대신 만약에 빠진다라면 우리 반도체 관련 종목들 추가적으로 빠지겠죠. 그리고 AMD랑 지금 퀄컴이 빠졌기 때문에 만약 우리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빠진다라면 반도체 IP,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최근에 제가 강조했던 종목들 그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미국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장 초반에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긴 할 겁니다. 대신 그 엔비디아 쪽에서 주최하는 GTC 2024 있잖아요. GTC 2024 같은 경우에는 3월 18일부터 열립니다. 3월 18일부터 열리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는 사실 모멘텀이 좀 많이 있습니다. 모멘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좀 이해를 하기보다는 조금 여러분들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항상 제가 강조 말씀드리지만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계속해서 보시는 게 저는 더 낫다라고 봐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버티브 홀딩스도 액침 냉각인가요?
네, 버티브 홀딩스도 액침 냉각으로 올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버티브 홀딩스 잠깐만요. 좀 미리 메모를 해놓을까요? 액침 냉각 관련 종목이 버티브 홀딩스. 추가적으로 종목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정리하면 되니까. 네, 셀리드님 K엔솔 매수하셨어요? 네, 괜찮습니다. K엔솔. 일단 액침 냉각 관련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오늘장 다시 한번 기대해보자. 어제는 약간 신성 ENG만 올랐었는데 오늘은 추가적으로 액침 냉각이 대표적으로 K엔솔이 있고요. 그리고 GST가 기존의 대장주였고, 그리고 유니셈 있고요. 그리고 인성정보 있고, 어저께는 신성 ENG가 새롭게 부각되었으니까 그 5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걸 가동하게 되면 전력이 엄청 들어가는데 그 전력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발열 때문입니다. 고성능 반도체 칩일수록 발열이 심합니다. 우리 핸드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노트북도 마찬가지고요. 고성능으로 올라갈수록 발열이 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액침 냉각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의 하나의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액침 냉각이라는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 액침 냉각, 오늘 우리 국내 관련 종목들은 반도체는 빠져도 액침 냉각은 오를 수 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 뭐 전반적으로 혼조세 보였고, 그리고 이것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중국 온라인 소매 업체들 뭐 핀디오 듀오, 이건 이제 그 중국 이커머스 테무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죠. 핀디오 듀오, 그리고 징둥닷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청담 글로벌이 징둥닷컴에서 화장품 팔고 있죠. 징둥닷컴이 올랐다라는 것은 최근에 징둥닷컴도 바닥에서 좀 오르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간간히 뭐 반도체랑 바이오가 안 갈 때 우리 국내 화장품주들이 가는 이유도 뭐 이유가 있는 거다. 지금 징둥닷컴이 올랐다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중국 소비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0.43% 소폭이나마 올랐습니다. 뭐 크게 의미는 없는데 일단 중국 온라인 소매 업체들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중국 온라인 소매 업체들이 살아나게 되면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중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중국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우리나라 반도체 수요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뭐 춘절이나 이런 경우에는 여행을 엄청 하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여행 관련 종목들도 수혜를 볼 수 있고 카지노 관련 종목들도 수혜를 볼 수 있다. 실제 우리나라 여행 관련 종목들이랑 카지노 관련 종목들 주가가 뚜렷하게 오르지는 않고 있지만 대부분 실적이 퀀텀 점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행주랑 카지노 관련 종목들은 바닥권인데 솔직히 언제 오를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그냥 맨날 급등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매매를 하신다라면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런 종목들도 일정 부분 비중을 추가해가지고 한 1년 정도 여러분들이 겨울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그 종목들이 시장에서 인기가 없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못하지만 조금 자산이 큰 분들 있잖아요. 뭐 한 10억이라든지 뭐 몇십억 정도 운영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1, 2억 정도 그런 종목에 박아두고 한 1년 정도 충분히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워낙 이제 특히 카지노 관련 종목들, 뭐 여행 관련 종목들이 직관적으로 가장 빠르게 오르겠지만 카지노 관련 종목들도 사실 실적이 워낙 바닥이다 보니까, 실적 대비 주가가 워낙 바닥이다 보니까 충분히 오를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반도체랑 바이오, 전고체 배터리 뭐 이런 쪽으로 열광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PBR 쪽으로 이슈가 있는 쪽으로만 열광하다 보니까 좀 소외받는데, 나중에는 그런 종목들도 한번 보시라. 일단 우리가 머릿속에 인지해야 되는 것은 중국 온라인 소매 업체들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중국 ETF를 매수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ETF 종목들 많죠. 제가 뭐 일일이 지금 무료 방송에서는 짚어드리지는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중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매수하셔도 되고요. 그냥 심플하게 이제 중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 네이버 검색하셔가지고 아무거나 하나 매수하시면 됩니다. 매수하시면 뭐 가급적 레버리지 쪽으로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신다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크게 실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방금 여행주랑 제가 카지노 관련 종목들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건설 기계 관련 종목들도 중국 인프라 투자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HD 현대건설 기계 가장 강조하고 있죠. HD 현대건설 기계가 건설 기계 쪽으로는 제가 보고 있는 탑픽 종목이기 때문에 그 종목도 눈여겨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HD 현대건설 기계가 엄청 올랐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일단 건설 기계 관련 종목들은 중국 인프라 투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설 기계 관련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가 탑픽으로 꼽고 있는 것은 뭐다? HD 현대건설 기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기차 관련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 전기차 기업은 리오토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빠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빠졌고, 그리고 미국 증시에 있는 뭐 미국 전기차 업체들 뭐 테슬라나 이런 기업들도 좀 안 좋았고요. 근데 이제 일단 리튬 가격이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야 이제 워낙 그 중국 판매 비중이 높다 보니까 중국에서 로컬 전기차 업체들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테슬라는 약간 점유율이 낮아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었던 얘기거든요. 미리 알 수 있었던 얘기인데 중요한 점은 리튬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일단 전기차 판매 업체들이 전기차를 많이 팔든 말든 소재단에서는 가격이 오를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뭐 양극재도 양극재지만 개인적으로는 실리콘 음극재 맨날 노래 부르고 있죠.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맨날 실리콘 음극재 노래 부르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노래 불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7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7번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제2의 엔캠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종목은 제이오라는 기업. 이 제이오라는 기업도 여러분들이 겨울잠 주무셨다가 1년 후에 한번 뚜껑 열어보면 많이 올라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대주전자재료도 최근에 강하게 시세를 분출하고 있고 나노신소재도 있고요. 뭐 그런 종목들이 이제 CNT 도전제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를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대주전자재료도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일단 대주전자재료는 최근에 실리콘 음극재 쪽에서는 가장 시세가 좋고, 그리고 CNT 도전제 쪽에서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나노신소재도 좋지만 직관적으로는 제이오가 너무 애착이 갑니다. 너무 애착이 가기 때문에 제2의 엔캠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반도체 소재단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동진세미캠도 나노신소재와 마찬가지로 CNT 파우더를 이용해서 CNT 도전제 생산하고 있거든요. 샐러드님. 그러니까 동진세미캠도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동진세미캠도 사실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기업이라 굉장히 좋지만 소외되어 있는 기업이다. 워낙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는 옛날에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이것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네, 제레미님 안녕하세요. 많이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반도체 사이클이 한 번씩 돌 때마다 후공정보다 전공정이 훨씬 더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첨단 패키징 이 이슈 때문에 첨단 패키징 뭐 예를 들어 TSMC라면 뭐 2.5D 코어스 패키징 이쪽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첨단 패키징 이슈 때문에 최근에 후공정 장비 업체들이랑 후공정 검사 업체들 이런 종목들이 많이 가고 있는데 옛날에는 전공정단에서 엄청 갔습니다. 그래서 동진세미캠이나 뭐 솔브렌이나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 제가 맨날 노래 부르는 이유도 원래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그 반도체 가동률이 안 올라와서 그렇지 본격적으로 반도체 가동률이 올라오게 되면 전공정단에서 먼저 실적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 이건 부정할 수 없거든요.
사실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 상승하기 전에 한 6개월 전부터 보통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초반에는 장비 업체들이나 이런 종목들이 오르는데 실제 가동률이 올라가게 되는 뭐 4월달 이후에 가동률이 정상화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가동률이 올라가게 되면 전공정단에서 갑자기 많이 오를 겁니다. 실적이 거기서부터 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진세미캠 아까 전에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텐데 일단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도 중장기 관점에서 보신다라면 정말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제 2차전지 쪽에서는 지금 전고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일단은 실리콘 음극재도 같이 보자.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이오를 제일 좋아하고 나노신소재나 대주전자 재료도 굉장히 좋아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국 상거래 업체는 바이두가 조금 한 2.49% 올랐고 K홀딩스는 온라인 부동산 중개업체입니다.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검색 엔진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에 이제 뭐 네이버나 뭐 카카오 이런 느낌이겠죠. 여기 2.49% 올랐으니까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카카오도 최근에 조금 꿈틀꿈틀하니까 그런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눈여겨보실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원자력 관련 종목 중에서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SMR 관련 종목인데 그 뉴스케일 파워가 지금 12.92% 올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원자력 관련 종목들 좋아하진 않지만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이틀 연속 반등하기 시작했죠. 두산 에너빌리티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하다가 뭐 전 세계 주요국 20개국 중에서 17개국이 원자력을 지지한다는 얘기도 나오면서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이 거래일 연속 상승하기도 했는데 일단 뉴스케일 파워가 오늘 12.9% 올랐기 때문에 또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원자력을 워낙 이제 정책적으로 이슈화 만들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오늘 우리나라에서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이제 원자력 관련 종목 중에서 신규 상장한 종목도 하나 있죠. 그 종목 우진엔텍이었나요? 우진엔텍이었나? 워낙 종목이 많다 보니까 네 우진엔텍이네요. 신규 상장한 종목이 있는데 얘가 이제 원자력 관련 종목 중에서는 새롭게 상대적으로 좀 가볍게 팡팡 잘 튀더라고요. 그래서 원자력 관련 종목이 움직이면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일단 오늘 원자력 관련 종목들 장 초반에는 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타 하시는 분들은 원자력 관련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태양광 관련 종목들은 다 빠졌습니다. 지금 인페이즈랑 그리고 퍼스트솔라, 썬파워, 솔라이지 다 마이너스 2%, 뭐 마이너스 5%까지 다 빠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태양광 관련 종목들은 뭐 보유하고 계시다면 조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포트를 이동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이나 풍력은 워낙 좋긴 한데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는 정책적으로 지원을 잘 안 하고 있고 지금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게 원자력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원자력 관련 종목들은 박스권 매매를 박스권 매매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바닥에서 사고 그리고 뉴스가 나올 때 이벤트가 나올 때 파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뭐 제 전략이 지금까지는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한번 뉴스케일 파워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자력 관련 종목들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뉴스케일 파워를 지표로 미국 주식에서 뉴스케일 파워를 지표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무난하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원자력 관련 종목들 중에서 가장 가볍게 움직이는 우진엔텍이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원자력 관련 종목 중에서는 대장이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원자력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잘 안 움직였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오늘 최근에는 조금 상대적으로 잘 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접근을 하실 때 원자력 관련 종목에서는 일단 우진엔텍 위주로 보시고 그 다음에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이긴 한데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뭐 잘 움직이고 있는 뭐 우진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원자력 관련해 가지고 원자력 발전소 그 폐기 관련 종목들도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셨죠?
자, 일단 미국 증시는 이 정도로 정리하게 되면,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오늘 뭐 IP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도 오늘은 조금 뭐 HB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액침 냉각 쪽에서는 생각보다 이제 흐름이 괜찮았기 때문에 액침 냉각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좋아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KN솔이나 GST 같은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중국 ETF 한번 눈여겨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 ETF도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데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어제 제가 방송에서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도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도 제가 어저께 무방에서 막 유리기판 칠판에다가 막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 거 다 보셨죠? 그쵸? 이렇게 준비하는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무료 방송에서. 응? 어제는 제가 필옵틱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필옵틱스 외에도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더 있어요. 지금 뭐 HB 테크놀로지라든지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더 있는데, 아직까지 개인적으로는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까 전에 이제 액침 냉각도 핵심 목표가 뭡니까? 액침 냉각도 발열을 잡는 거잖아요. 발열을 잡는 거. 발열을 잡는 이유가 뭐죠? 전력 소모량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그 전력 소모량을 30%에서 한 50%까지 최대 줄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유리기판도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쪽에서는 전고체 배터리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화재도 안 나고 주행거리 늘리고 충전시간 단축되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유리기판도 플라스틱 기판 대비 두께가 얇죠. 왜냐하면 플라스틱 기판은 기판 위에 MLCC라든지 반도체 칩을 실장해야 되는데, 유리기판은 유리기판 내부에 MLCC를 넣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의 두께가 얇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판이 매우 매끄럽습니다. 매끄럽기 때문에 반도체를 이제 칩을 실장하기가 좋다라고 해요. 플라스틱 기판 같은 경우에는 약간 표면이 고르지 못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실리콘을 끼워 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패키징 두께가 두꺼워지겠죠. 근데 유리기판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얇다. 그리고 전력 소모량도 줄어들고, 그리고 게다가 이제 데이터 처리량 같은 경우에도 더 많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 설명을 해드린 게 아니라, 제가 이거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어제. 엊그제 이제 제가 맞아요. 엊그제는 스타고즈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이제 칠판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리해서 소개해드린 것은 제가 어제 아침 무방에 소개해드렸는데, 제가 지금 오늘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개략적으로나마 설명을 드리려고 다시 한번 화면을 꺼낸 겁니다.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유리기판 테마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고 이제 시작이다라고 봐요. 뭐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본격적으로 양산되는 시기가, 출시되는 시기가 한 2026년, 2027년 얘기 나오고 있죠. 근데 그때 양산된다라고 해가지고 상용화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보통 상용화는 한 2030년 예상하고 있는데, 유리기판도 비슷해요. 유리기판도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2026년 양산 체제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전고체랑 시기적으로도 조금 맞물리는 게 조금 많이 닮은 꼴이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반도체 기술 중에서 유리기판이랑 액침 냉각을 조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 유리기판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으니까 오늘 만약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유리기판까지 조정을 받는다라면 여러분들은 매수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매수해야 된다. 아셨죠? 다시 한번 반도체 관련 종목들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많이 조정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 밀리면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다라면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고 벌써 이렇게 됐네.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부터 어제 외국인 기관 수급 동향 좀 살펴볼 거거든요. 제가 사실 요즘에 맨날 여러분들한테 아침에 무방 때 좋은 정보 알려드리려고 조금 무리하다 보니까 새벽에 조금 일찍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체력적으로 조금 많이 딸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졸립니다. 너무 졸리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정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니까 조금 제가 목소리에 힘이 없거나 그러더라도 조금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세요. 삼성전기랑 SKC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유리기판 쪽에서는 가장 빠릅니다. 여러분. 자, 지금 제가 카톡방 홍보 잠깐만 할게요. 여러분들. 홍보하고 이제 카톡방이랑 제 서비스 간단하게 홍보하고 제가 이따가 바로 우리 그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코스피 코스닥에서 어떤 종목들 위주로 매수했고 우리 오늘 시장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계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 주세요. 자, 그 채팅방 먼저 알려드릴게요. 채팅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예쁜 쪼꼬가 항상 다양한 정보 많이 드리고 있죠. 네, 맞아요. 샐러드님. 우리나라에서는 SKC가 가장 빠릅니다. 유리기판은. 2021년이었나? 하여튼 엄청 빨리 제일 먼저 진행을 했어요. 네, 똑똑똑님 감사합니다. 자, 카톡은 요거 제가 보낸 링크 클릭하시게 되면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486 입력하시게 되면 우리 카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고요. 요 카톡방 들어오시게 되면 다양한 주식 정보를 쪼꼬가 올려드리고 그리고 저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그 우리 방에서 이제 다양한 정보 많이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참여 코드는 486입니다. 제가 적어드렸죠. 그리고 제 서비스도 기왕 홍보하는 김에 조금 간단하게 홍보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골드 서비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골드 서비스는 이제 리딩까지 제공하고 있고요. 포트는 한 5종목에서 10종목 정도 운영을 하는데 웬만하면 5종목 정도로 압축을 하려고 합니다. 종목 많아지면 여러분들 수익 잘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종목 추천은 한 주 2, 3회 정도 하는데 종목 추천이 주 2, 3회 되면 종목이 쌓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그 부분은 적절히 조율을 해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교육 서비스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회원 전용 모닝 리포트 제공하고 있는데 요건 조금 제목이 바뀌었죠. 핵심 투자 노트. 스마일 핵심 투자 노트. 요거 핵심 투자 노트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게 꽤 읽을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꽤 읽을만 하실 거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많이 보시고 교육은 주 1, 2회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카톡방에서 교육해드리는 거 보면 여러분들 놀라실 겁니다. 굉장히 교육도 꼼꼼하게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종목 추천해드릴 때 제가 리포트도 작성해서 추천해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리포트가 또 알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시면 좋고 요거 3개월 264만원 30일 더 드리고 있고요. 요거 330만원입니다. 정상가가. 3개월 가입하시게 되면 요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그리고 1588-0648로 전화하셔가지고 가입하셔도 되고 023490-4457 전화하셔가지고 가입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거 있죠. 스마일 리포트 플러스 요것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망주 추천이 나갑니다. 여러분들 유망주 추천이 나가고 대신 리딩이 없습니다. 리딩은 골드에서만 진행하고요. 교육은 골드랑 똑같이 나갑니다. 근데 종목은 골드랑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골드 종목을 더 좋게 주고 플러스 종목을 더 나쁘게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좋은 종목을
개별적으로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대신 교육 내용은 동일합니다. 교육은 똑같이 나가고 스마일 핵심 투자 노트도 동일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가성비 제품입니다. 아무래도 리딩을 제공하지 않다 보니까 1개월에 33만원, 3개월에 88만원. 이게 3개월 같은 경우에도 골드 1개월 가격이랑 똑같죠.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웬만하면 저는 지금 현재는 스마일 리포트 플러스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매집해야 될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마일 리포트 플러스에서 우리 회원들한테 종목을 매집시키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개별 종목들 20, 30 종목들 쭉 깔아놓고 뭐 3%씩 5%씩 사가지고 20, 30% 급등해봤자 계좌 하나도 안 바뀝니다. 그냥 20, 30% 급등해가지고 팔면 기분만 좋지 계좌가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비중을 실은 종목들이 가야 되는데 지금 비중을 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셔가지고 같이 비중 실으면 굉장히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3개월 88만원이니까 지금 우리은행 1005-201-991-310 무통장 입금하시고 1588-0648 전화하셔가지고 스마일 리포트 플러스 가입했다고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그게 귀찮다, 카드 결제하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1588-0648 전화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카드 결제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 굉장히 가성비니까 여러분들 요거 많이 가입해 주세요. 여러분들 가입하시면 여러분들 투자 인생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셨죠? 자, 광고 들어주느라고 고생 좀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어제 시황 여러분들한테 설명 간단하게 드리면서 외국인 기관 수급 한번 체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 PBR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사실 엔비디아가 상승하게 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장 초반에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 지금 200분이 훨씬 넘으시는데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좋아요가 지금 96개밖에 안 됩니다.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일단 저 PBR 쪽 관련 종목들이 올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오를 거라고 봤는데 반도체는 전강후약이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반도체가 뭐 유럽 모픽뿐만 아니라 뭐 디자인 하우스도 전반적으로 올랐는데 일단 그 종목 반도체에서 수급이 나중에는 저 PBR로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HLB가 악성 루머 때문에 한번 급락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종목도 또 우리나라 바이오 관련 종목도 또 전반적으로 한번 출렁였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반도체가 못 간다라면 어제 HLB 악성 루머 때문에 조정을 받았던 바이오가 한번 다시 수급 붙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 PBR은 추가적으로 제가 아직까지 저 PBR 섹터도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저 PBR 쪽도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시세가 한 번 더 분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에 그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서 우주항공 쪽 관련해 가지고 뉴스가 한번 나왔죠. 그런 뉴스가 나올 때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오르긴 하는데 단기적으로 급등했다가 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 그 뭐 대표적으로 잘 가는 종목이 AP위성이죠. AP위성 같은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장 초반에 한번 보시는데 그 종목들은 치고 나간다기보다는 그냥 단기 급등시 매도입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좀 손이 늦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은 매매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주항공 쪽에서도 오늘 수급이 한번 유입될 여지는 있다라고 보시고, 그리고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거 솔직히 여러분들 이렇게 다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아침 무방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침 무방이 아니라 그냥 무방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죠. 근데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일 리포트 플러스 많이 가입해 주세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반도체 저 PBR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올랐는데 일단 반도체는 오늘 장 초반에는 소외될 것 같고 저 PBR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저 PBR 쪽이나 원자력 쪽에서는 어떤 종목 매수했는지 우리가 한번 참고해야 되겠죠.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 PBR 관련해 가지고는 KB금융이라든지 메리츠금융지주 그리고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실제 그들 종목이 제일 잘 갔죠. 제가 그들 종목을 많이 말씀드렸던 이유가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 PBR 관련 종목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신다라면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사는 종목들 위주로 하시면 돼요. 일단 저 PBR 쪽에서는 현대차와 KB금융, 삼성물산을 외국인들이 매수했는데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차트 보시고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원자력 쪽은 기관과 외국인 공통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매수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기관과 외국인 공통적으로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추가적으로 시세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기관은 반도체 삼성전자랑 한미반도체를 조금 매수를 했고, 게다가 기관은 어저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추정 ETF까지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은 일단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장 초반에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시각은 반도체 섹터의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GTC 2024가 3월 18일부터 열리기 때문에 지금 3월 14일이기 때문에 GTC 2024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피부 미용 쪽에서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피부 미용 쪽, 뭐 클래시스라든지 파마리서치라든지 비올 같은 종목들이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했고, 기관에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바이오 쪽에서 HLB 생명과학을 가장 많이 샀고, 대신 HLB는 좀 팔았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는 레고캠 바이오, 알테오젠을 여전히 좋게 보더라. 레고캠 바이오가 제2의 알테오젠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레고캠 바이오는 우리 스마일 리포트 플러스 방에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고, 한 절반 팔고 절반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제가 워낙 많이 강조했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는 에이징랜드, 리노공업, ALT, 테크윙을 매수했는데 에이징랜드는 아마 오늘 빠질 여지도 있습니다. 대신 리노공업이나 ALT,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이들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조정시 매수 관점도 한번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포그핀 타입의 테스트 소켓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포그핀 타입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많이 있습니다. 뭐 ISC도 포그핀 타입 생산하고 있고요. 다른 업체들도 테스트 소켓은 핀 타입의 테스트 소켓을 생산하는데 리노공업의 단가를 못 맞춥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리노공업이 핀타입 테스트 소켓은 1등입니다. 이렇게 해서 리노공업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많이 강조해 드렸는데 실제 주가도 많이 오르더라. 그리고 2차전지 쪽에서는 에코프로 비행과 대주전자재료, 게임주는 위메이드,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있죠. 최근에 신규 런칭한 게임이 워낙 이제 인기가 있다 보니까 위메이드가 최근에 많이 오르는 것 같고, 그리고 위믹스 코인 이슈도 있죠. 비트코인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위믹스 코인도 같이 수혜를 받는 느낌이다. 그리고 피부 미용은 비올과 휴젤을 매수했는데 오늘 기관이 매수한 비올과 휴젤 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지 한번 보고, 일단 전반적으로 외국인은 반도체에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이었고, 기관은 2차전지 섹터를 좀 많이 매수하는 모습인데 2차전지 쪽에서는 실리콘 음극재 쪽으로 최근에 많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보다는. 아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2차전지는 실리콘 음극재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오늘 무료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